네, 2019년 550 피셋 언어논리 가책형 30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암묵적 전제, 전제면 결론을 확인, 암석이 화성에 실체하였다. 이런 거 좀 키워드가 나오겠구나. 암석 분석하였고 표정이 흔들리다. 기체가 있었는데 지구 것은 비슷하지 않은데 화성에 흡사하였다. 산소는 동위원소 달랐다. 화성과 일치하였다. 행성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한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암석은 박테리아처럼 세포구조 크기 5이고 나왔네. 살아있는 세포처럼 보였다. 살아있는 세포 그랬을 때 요런 박테리아처럼 세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봤던 건데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안 나요. 맞습니다. 하나씩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언어 논리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꼼꼼하게 연습을 많이 했고 저만의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20년 시험에서 75점, 이제 21년 시험에서 77.5점, 22년 시험에서 70점 이제 요렇게 맞았는데요. 요 점수들이 어쨌든 언어논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언어논리가 못 봤다 이런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가 컷이 75였고 75점 이때가 75.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75였던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67.5였는데요. 이제 언어논리가 많이 평균을 먹진 않았다. 물론 이제 제가 다른 과목도 더 잘 봤으니까 이제 커트라인 넘겨서 붙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언어논리가 약했지만 그래도 항상 언어논리를 방어를 하면서 시험을 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 글로 읽었을 때는 답을 고르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의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암묵적 전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보기가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숨겨져 있던 전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 결론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이죠. 이 최근에 수집한 암석에서 생명체가 화성에 실제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확신을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지어볼게요. 암석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암석의 겉껍질은 광물이 녹아 있는데 대기 뭐 이렇다 그랬을 때 기체가 있었는데 이 기체는 지구나 원시지구랑 비슷하지 않은데 화성과는 흡사했대요. 그래서 암석에서 발견된 산소, 여기 이제 기체를 다시 한번 구체화하죠. 지구의 것과 동위원소 조성이 달랐는데 화성과는 일치하였다라는 말을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1, 그러니까 전제 1. 그런데 이 크게 전제 1을 뒷받침하는 암묵적인 전제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산소의 동위원소가 행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화성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같고, 지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행성마다 산소의 동위원소 조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니은이 이 전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제를 가보면요. 이 암석에서 암석을 분석을 했더니 박테리아처럼 보이는 작은 세포 구조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세포가 크기가 100나노미터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 요거 봤었죠. 이하는 100나노미터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 와서 패러프레이징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구조는 매우 정교하여 살아있는 세포. 요거를 여러분 생명체랑 같은 단어로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세포 살아있는 세포처럼 보였다. 이래서 뭐 요런 부분은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말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세포 구조가 생명체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생명체로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not 기억을 전제 2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여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보실 필요 없지만 여기 특이한 자철석 결정, 자철석이 나왔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지구에서 발견되는 A종류의 박테리아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자철석 결성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철석은 지층에 퇴적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요런 게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한 뭐 이런 에서 발견된다. 그랬는데 내가 수집한 암석에서도 A종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은 결정령과 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라는 것이죠. A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탄산형 광물을 발견을 했고 이게 이제 지구의 퇴적물과 같다 막 이러면서 여기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발견이 됐는데 요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어떻게 보시면 어떤 네. 네, 여기 이제 자철석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전제는 결국 보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가 어떤 거를 이제 암묵적 전제로 해주는 거냐면 결국에 얘는 생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석에서 자철석 결정이 나타났는데 이 자철석 결정은 A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A 박테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A가 없으면 자철석이 안 만들어진다. 자철석이 있으니까 A처럼 박테리아가 있었을 거다.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가 이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근거가 되려면 A 박테리아 말고 그러니까 생명체 말고 다른 것이 이러한 특이한 자철석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결정형이 나오고 이것이 A라는 생명체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암석에도 특이한 자철석 결성이 있으니까 A라는 박테리아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명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면
꼭 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유비추리처럼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A 종류 박테리아에 의한 거니까 이렇게 수집한 암석에서도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A 종류의 박테리아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거다라는 어떤 유비추론에 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종류의 박테리아가 없었으면 이거 자철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A에 의해서만 이 자철석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암묵적 전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말하고 있을 때 결국에 이제 지구에 이 암석에 요런 게 있었고 근데 이거는 지구의 퇴적물과 닮았네. 유비추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이 탄산염 광물에서는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발견이 됐어. 근데 지구에서는 이 A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요런 게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나타나. 그런데 내가 수집한 암석에서도 이 A 종류 박테리아에 생성되는 이 지구의 것과 같은 요런 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고 있는 이 암석도 마찬가지로 A 종류의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가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구에 있는 이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결국에 A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봐야 유비 추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니은 디귿이 모두 암묵적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디귿이 헷갈리셨을 텐데, 디귿이 만약에 헷갈리실 때 현장에서 만약에 디귿이 암묵적 전제로 볼 수 없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얘를 암묵적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이 결론이 어그러지거나,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암묵적 전제로 if 기억이 암묵적 전제면 then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타나지 않겠죠.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 디귿의 내용은요. 이것을 참으로 암묵적 전제로서 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어그러지거나 결론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현장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결론을 강화하거나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지지하지 않거나 약화를 하거나 이제 무관인 경우, 요런 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 보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도 답을 이루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다시 주시면 다시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 첨언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